1971년 8월 23일 서울에 울린 총성. 1968년 1월 21일 밤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까지 침투했던 이 사건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죠.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들이 서울 한복판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은 당시 박정희 정부에게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정부는 즉각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북한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와라. 그렇게 서해의 작은 무인도 실미도에 비밀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대명은 684 부대. 공군 소속이었지만 그 존재는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실미도에 모인 31명의 대원들은 대부분 민간인 자원자였습니다. 물론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형수나 중죄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실미도로 이끈 것은 정부의 달콤한 약속이었습니다. 임무 성공 시 장교로 특별 인관시켜주겠다. 월급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당시 일반 병사 월급이 800원이던 시절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가난했던 청년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배를 타고 실미도로 향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작은 섬이었죠. 섬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석궁 침투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위해 살인 기계로 개조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2시 취침. 하루 20시간이 넘는 훈련이었습니다. 맨손 격투, 폭파, 사격, 잠수, 암벽 등반. 한 가지라도 실수를 하면 구타와 가혹행위가 기다렸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토끼 사냥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토끼의 목을 맨손으로 비틀어 죽이고 그 자리에서 피를 마시고 날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적을 죽이는데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죠. 3년 4개월의 지옥 훈련 동안 7명이 사망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질병으로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70년을 넘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투 작전은 내일 실행한다. 몇 번이고 명령이 내려왔지만 그때마다 작전은 취소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준비하고 또 준비했지만 출격 명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남북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1971년 8월 남북한은 적십자 회담 준비를 시작했고 이듬해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작전은 이제 정부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원들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식사는 점점 부실해졌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생선은 사라지고 보리밥과 소금만 나왔습니다. 약속했던 월급은 끊겼고 가족들에게 가던 생활비도 중단되었습니다. 고립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본토와의 왕래는 차단되었고 편지조차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섬에서 평생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더 끔찍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모두 없애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너무 위험한 기술을 익혔으니까요. 1971년 8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대원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탈출하자. 서울로 가서 청와대에 직접 항의하자. 8월 23일 새벽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자신들을 감시하던 훈련교관인 기관장 4명을 살해하고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배를 타고 인천 쪽 해안으로 향했죠. 생존한 24명은 오전 중 인천 독배부리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탈취했습니다. 운전기사와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청와대였습니다. 정부는 곧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실미도에서 연락이 끊긴 것을 확인한 군 당국은 즉각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들을 북한에서 침투한 무장공비라고 발표했습니다. 실미도 부대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무장공비 20여 명이 인천 해안에 상륙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라디오와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과 인천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불과 3년 전 1.21 사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으니까요. 버스는 경인국도를 따라 서울로 질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경과의 교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부평구에서 첫 번째 교전, 대원 몇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천 소사에서 두 번째 교전, 경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세 번째 교전, 오후 2시경, 버스는 마침내 영등포구 대방동, 유한양행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청와대까지는 약 10km.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군용 트럭과 장갑차들, 그리고 사방에서 집중되는 총격. 버스는 벌집이 되었습니다. 포위망은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후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버스 안의 대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 넘게 지옥 같은 훈련을 함께 견뎌낸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다. 누군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버스가 폭발했습니다. 집단 자폭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생포되어 고문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쪽을 택했습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버스 안에서 대부분의 대원이 즉사했고 겨우 4명만이 중상을 입은 채 생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긴급 발표를 냈습니다. 침투한 무장공비가 아니라 군 특수범들이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장공비라더니 갑자기 군 특수범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정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었지만 실미도의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생포된 4명의 대원은 이듬해 1972년 3월 군사재판을 거쳐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그들의 증언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미도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30년 가까이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소설가 김진명 님이 실미도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는 영화 실미도가 개봉해 1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제야 유족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오빠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반역자가 아닙니다. 2010년 정부는 마침내 공식 사과했습니다. 2014년에는 대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인천 을왕리에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과와 명예 회복도 실미도에서 사라진 31명의 청춘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1971년 8월 23일 그날 서울 도심에 울렸던 총성은 냉전의 광기가 얼마나 잔인하게 개인의 삶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의 기록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만들어진 유령들. 필요할 때는 애국자로 추켜 세우다가 불편해지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냉혹한 현실. 실미도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1971년의 이슈였던 한 가지 사건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